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통치를 받았는데 타이완은 그 기간이 50년입니다. 오늘은 타이완의 일본 통치 그 초기 시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완은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의 전쟁에서 진 청나라가 일본에 할양한 겁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른 것이죠. 일본이 군사력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서 타이완인들은 일본 통치시대를 보통 일치시대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일본 통치로 들어가자 타이완에서는 주로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항일 무장투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골머리를 앓은 총독은 일로 전쟁의 영웅 노기 마레스케였습니다. 노기 마레스케는 타이완의 3대 총독인데 3년 동안 3번이나 총독이 교체될 정도였습니다. 가바야마 스케노리, 가츠라 타로에 이어 노기 마레스케가 3대 총독이었습니다. 경제도 파탄지경이었고 총독부 관리들의 부패도 심했습니다. 물가 앙등도 심각했고요. 토지 가격이 폭락하자 부동산 투기도 성행했습니다. 노기 마레스케는 항일 무장투쟁이 심각하자 본국에 매년 1200만 엔의 군비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타이완 통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이완을 통치하는 것은 어릿광대가 야생마를 다루는 것과 같다. 타기는 힘들고 타지 못하면 말발에 차일 것 같은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골치가 아프니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미국에 판 것처럼 1500만 프랑을 받고 프랑스에 팔아버리자고 했습니다. 타이완의 일본 통치 초기 3년 동안 대낮에 총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해가 바뀌면 봄부터 항일투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장투쟁 외에도 일본의 또 다른 골칫거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 때문입니다. 말라리아와 흑사병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1895년 일본군이 이른바 무장 세력에 대해 남진소탕을 벌일 때 160명 전사에 500명이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사망한 인원은 4600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전투보다 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30배나 많았습니다. 재정 지출도 엄청났습니다. 1896년 타이완의 재정 수입은 700만 엔 이하였지만 지출은 2300만 엔이나 됐습니다. 타이완 통치 초기 청결하고 예의 바르다는 일본인들도 너무 더운 타이완의 기온에 우통을 벗고 돌아다녔습니다. 총독부 관리도 부패, 남의 것을 빼앗고 군기도 엉망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타이완인들은 일본인들을 미워했고 점령에 대한 반감도 상당했습니다. 타이완에 파견된 일본군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완전히 오지나 다름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대 타이완 총독이었던 노기 마레스케가 화가 나 타이완을 처분하자고 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노기의 의견을 들은 일본 의회도 1억 원에 프랑스에 파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이를 타이완 내각론이라고 합니다. 만약 타이완 내각론이 실현됐으면 아마 타이완인들도 조식으로 크루아상을 먹지 않았겠느냐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이토 히로부미 총리는 노기 마레스케를 총독 자리에서 경질하고 그 자리에 4대 총독으로 고다마 겐타로를 앉힙니다. 그 후 타이완의 정세는 안정됩니다. 고다마는 타이완을 상당한 군사적 가치가 있는 일본 남부의 방어선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타이완을 매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치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잘하면 군사력이 강단 서구 열강에 대해 일본도 식민 통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양에 대해 타라 입구의 슬로건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타이완이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일본 의회는 고다마 겐타로의 견해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고다마 겐타로의 이상을 실현해 준 것은 민정장관인 고토 신베이였습니다. 고다마 겐타로는 일본 국내 육군 대신도 겸임하고 있어서
총독의 임무까지 수행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또는 타이완 통치에 생물학 원리를 적용합니다. 히라메, 즉 광어의 눈은 한편에 있는데 감성돔은 양쪽에 있다. 광어에게 감성돔이 되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일본인과 타이완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또는 타이완인들에게 맞는 통치 방법을 만들기 위해 그들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토지 인구 임야, 전통 습관과 풍속을 조사했습니다. 타이완 고유의 풍속, 민정과 습관은 물론이고 혼인과 재산 관습까지 연구해 입법과 사법 심판의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춰 법률을 정비한 겁니다. 고또 신페이는 이렇게 일치시대 양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토지 조사를 통해 지조 수입을 원래 86만엔에서 300만엔으로 늘렸습니다. 또 전매 수입을 통해 타이완 재정 독립을 이룩했습니다. 전매 수입은 500만엔에 달했습니다. 전매 품목은 아편 소금 장류인데 아편이 전체 수입의 절반이었습니다. 물론 아편은 타이완에서 심각한 사회 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치안이었습니다. 고또 신페이는 상당한 수의 경찰력을 타이완에 배치했습니다. 경찰력에다 중국 특유의 상호 감시 제도로 청나라 통치 시절에도 있었던 보갑제도와 민병 조직인 장정단을 연계해 강력한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타이완인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압적인지 타이완인들은 경찰을 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순사가 잡아간다고도 했습니다. 고또 신페이는 비적과 도적에 대한 비도 형벌령을 제정해 경찰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으로 5,900명을 잡아들여 이 가운데 3,200명을 처형했습니다. 이후 타이완인들의 무장투쟁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잘 모르는 일본의 타이완 통치. 타이완 사람들은 일치시대에 대해 애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약간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